그럼 전문가 모시고 산불과 관련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 이병두 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지금 뭐 이제 날이 저물어가지고 깜깜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불 진화 작업이 야간 진화 작업으로 이제 변경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일몰 후에는 이제 진화 헬기가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간 작업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요. 정확한 화선을 일단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 화선 지도를 만든 다음에 강도도 분석을 하고 접근로를 분석을 해서 진화 차량과 진화 자원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지금부터 아마 작업에 들어갔을 거로 판단됩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낮에 뭐 산세를 본다거나 이런 어떤 수많은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과 이제 깜깜한 밤에 이제 화선은 보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불을 꺼야 되는 작업 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한다면 야간 진화 작업이 매우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야간 작업은 아무래도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고요. 또 어려운 여건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산불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하게 그 지형과 본인들이 맡은 구역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진화 전력을 수립하고 투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드론 정찰이나 또 주간부터 시작된 그 자기 담당 구역에 대한 정보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렇게 왜 산불이 빨리빨리 안 꺼지나 이렇게 조급할 수밖에 없고 또 피해를 본 분들도 계시고 또 피해가 우려되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도대체 이 산불이 왜 이렇게 안 꺼지는 오래 가는 겁니까? 네,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동시다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28건이 산불이 났고요. 오늘은 13건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지 않았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산불이 나게 되면 진화 자원들이 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 헬기가 있더라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산불이 안 나는 게 진화에 가장 큰 도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산불이 계속 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나는 요인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545건 정도의 산불이 나는데요. 99%, 그러니까 1년에 한 2.7건이 번개에 의해서 나는데요. 그거 빼고는 다 사람이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원인이죠. 그중에 또 대부분은 다 실화이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 조금 전에 산불을 끄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산불 역시 초기에 불이 크지 않았을 때 일찍 끄는 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불 진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빠른 탐지고 그다음에 산불이 커지기 전에 조기 진화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타면은 더 많은 그 진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지기 전에 끄는 게 가장 올바르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산불 진화 헬기가 예를 들어서 골든타임 초기 진화 작업을 하지 많이 못한 그런 통계가 있어서 그런데 이 불이 나고 이러면은 산불 진화 헬기가 바로바로 갈 수 없는 건가요? 왜 빨리 도착하지 못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산림청 헬기들은 그 광역 대응을 해야 되고요. 지자체에서 임차한 헬기들은 바로 지역에서 출발을 하니까 도착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산림청 헬기들이 넓은 지역을 이제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골든타임 준수에 있어서 좀 미흡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좀 항공관리소 기지를 좀 곳곳에서 심어놓자. 그리고 헬기를 장기적으로 충당을 해서 좀 빨리 보내자.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야간에는 헬기 진화가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제 헬기들은 뭐 초대형이든 대형이든 야간 진화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유일하게 지금 수리온이 지금 가능한데 지금 수리온도 지금 조종사들이나 이렇게 이제 야간에 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산불에서 헬기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산불을 진화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그 산불 진화 헬기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있는
헬기가 KA-32이라고 하는 까무프입니다. 이게 러시아 헬기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차관을 줬는데 돈 대신 이 헬기를 받은 겁니다. 이게 1995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된 항공기죠. 이게 지금 산림청에서 산불을 진화하는 주력 헬기입니다. 29대가 있습니다. 이 헬기는 독특해요. 다른 헬기와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이제 아래 헬기하고 같이 한번 화면을 볼까요? 여기 이쪽 부분 보면은 프로펠러가 이렇게 하나인데 이 까무프 산림청의 산불 진화하는 주력 헬기는 이렇게 프로펠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관상 봤을 때도 헬기의 차이가 금방 납니다. 또 이렇게 꼬리를 보면은 꼬리에서 도는 프로펠러가 없습니다. 지금 이 까무프 이 헬기는 이 동체 힘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특히 바람이 강한 우리 한반도 지형에서 매우 유용한 헬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주력 헬기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화면의 모습은 이 까무프 헬기 이 배 이 아랫부분에 3,000리터 정도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펌핑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호스를 통해서 이렇게 인근에 뭐 호수라든지 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물을 빨아들여서 헬기 배 밑에 물을 채운 다음에 불이 난 화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29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 가운데 여러분 8대가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대가 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산림청에서 산림청 헬기 기준으로 산불을 끄는데 역할이 70%가 넘는데 산불 현장에 즉각 투입돼서 빨리빨리 불을 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8대가 뜨지 못하느냐? 이게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에서 가지고 온 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부품이 제때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됐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가 꽤 지났는데 그랬는데 이게 8대가 부품 부족으로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당국이 임차 헬기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못 뜨게 된 비행기는 8대인데 임차를 한 비행기는 헬기는 1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산림청 기준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의 산불 진화 이 측면을 보면은 그만큼 공백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산림 당국이 그만큼 산불 진화를 위해서 인력과 장비 이런 면에서 대응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대응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까무프 이 헬기 밑에 있는 거가 수리온이라고 하는 헬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헬기입니다. 까무프와 비교했을 때는 부품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제가 2005년 양양 낙산사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 그때도 동해안 지역에 수많은 헬리콥터가 오고 가면서 불을 껐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몰이 되면 야간이라 헬기가 뜰 수 없어서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매해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산림당국이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저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수리온 헬기를 왜 보여드렸냐면 이 수리온 헬기는 야간에 비행이 가능한 헬기입니다. 그동안 야간에 불을 끌 수 없어서 야간에 헬기가 못 떠서 이런 수많은 지적이 있다 보니까 산림당국이 도입을 했는데 이것도 절반에 그쳤습니다.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수리온 헬기를 타고 모는 헬기의 조종사들이 하루에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입니다. 이분들이 일출 이후에 낮 시간 동안에 산불을 끄다 보면 야간 상황에서 불을 끄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야간에는 바람이 더 적게 불고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불을 끄기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사람이 다가가서 불을 끄는 것보다 헬기로 불을 끄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것은 이 카모프하고 비교했을 때 카모프 비행기는 헬리콥터는 직접 사람이 눈으로 봐서 운전하는 거고 이 수리온 비행기는 계기 비행이 가능한 최첨단 장비죠. 그런데 조종사들이 많지 않아서 야간 비행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야간 진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산불은 밤에도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산림당국이 충분히 산불 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자, 박사님. 네. 우리 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헬기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산림당국도 이 부분 매우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님이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상 얘기하듯이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의 힘은 가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힘도 이제 대응력도 키워야 되는데 이 헬기 자원의 확충과 또 헬기를 몰 수 있는 조종사의 확충이 어느 정도 시급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야간에도 진화할 수 있는 저 헬기뿐만 아니라 또 드론 기술 같은 경우 또 로봇 기술 이러한 것들도 빠른 내에 도입이 가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시기로 국한돼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모순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금 산불이 나는 지역이 앞서 이제 동두천 지역에서도 일부 났다고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주로 산불이 나고 있는 지역이 경상도 이쪽 지역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산불이 왜 이렇게 경상도 쪽으로 좀 집중돼서 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이제 산불이 난 것은 이제 전국화된 현상인데 큰 산불이 어디에 집중이 돼 있느냐라고 하면은 영남권에 지금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면 큰 산불이 되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영남권 지역은 건조주의보와 경보, 그러니까 건조특보가 며칠 전부터 계속 발효 중에 있고요. 또 이제 이 지역 동해안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강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기압의 배치가 남고 북저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양간 지풍과 같은 서풍이 지금 강한 서풍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서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는 건조특보까지 지금 같이 겹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산불이 나더라도 이쪽 영남 쪽에서는 산불이 지금 크게 번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동해안 산불 우리가 이제 과거의 그 산불 사례를 봤을 때 동해안 산불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낙산사를 태운 산불도 4월에 나고 이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영남 지역에 불이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해안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안심할 수 없고요. 특히 이제 내일부터는 또 강한 바람이 들어온다고 지금 예보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강한 바람이 들어오면 전국이 어찌 보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금방 꺼질 수 있는 조건이었으면 내일은 발생을 하더라도 전국 전체가 다 크게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밤에도 이제 산불이 자꾸 번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인근 주민들 또 이제 그 뉴스를 보는 국민들도 참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 산불이 어떤 영향,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확산한다? 산불 확산의 원인, 이유 이것은 무엇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대형화된 것은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제 그 바람의 이제 영향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발생한 것은 고온의 영향이 큽니다. 지금 영남권 지역 같은 경우는 초여름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 지금 날씨 온도가 지금 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평년에 비해서 지금 10도 정도 높은데요.
이 정도 높으면 연료가 정말 낙엽들이 바싹 마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작은 불씨만 있어도 산불이 발생을 하고 또 이미 불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한번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금 다 건조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데다가 네. 바람까지 세게 분다면은 네. 산불이 금방 번진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정말 불씨 사용이 다 위험합니다. 지금 이제 야간이 돼서 헬기가 뜰 수 없게 됐는데 이 야간에서의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뭐 드론도 띄워서 뭐 살펴보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 야간 진화의 이 동선이라든지 산불 이 제어를 가져가는 거가 이게 인력이라든지 인력의 피로도도 있고 또 안전도도 이 고민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매우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좀 모순된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간에는 상대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화염의 길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잘 못하죠. 그래서 진화하기는 최적의 조건인데 아무래도 야간이다 보니까 진화대원이 들어가면 안전사고의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화대원들을 투입하기 전에 안전한, 그러니까 그래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곳과 험한 지역을 구분을 해서 투입을 해야 되고 이러한 사전 작업들은 드론을 통해서 아주 정밀하게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역에는 처음부터 투입하지 않는 그런 분석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잠시 저희가 다른 뉴스 좀 전달하고 부장님과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